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어집니다. 걱정 많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돈 관련 스트레스를 푸는 법, 그중에서 유산 분배 상속과 관련된 소송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봄맞이 잘하고 계셨어요? 정말 꽃은 방긋방긋 피는데 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미세먼지가 또 봄날을 시샘을 합니다. 한동안 또 쌀쌀해진 기온이 시샘을 하더니 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질투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꽃샘 추위, 꽃샘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돈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아주 씻지 못할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유산 분쟁 같은 것들, 네, 이 상속을 둘러싼 소송이 좀 많죠. 많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저도 상속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것을 속 시원하게 하나 좀 해결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속 시원하게요? 네. 그 재산 앞에는 혈육도 없다. 이런 신문 기사도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 한 2015년 재작년이죠. 1000건을 넘었다라는 그 사법 연관을 봤는데요. 네. 실제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430건에서 매년 늘어가지고 2014년엔 800건 가까이 되고 드디어 2015년에는 1000건을 넘어서서 계속 이어지고 해마다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네요. 실제 예전보다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 가액이 점점 좀 자산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시골 땅 그거 큰형님한테 주지 했던 게 가만히 있던 것이 재산이 수억 원으로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상속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법원,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도 상속 분할 사건이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재산 분쟁 증가 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이래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로 법률 용어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벌이는 이혼 소송일 건데, 이혼 소송 이외에 두드러진 가족 간 분쟁이 이른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전국 법원에서 1000건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재산 중에 내 재산 내달라, 이런 소송까지, 한마디로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까지 가는 사건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유류분 청구. 네. 유류분이라는 것은 내가 법정 상속분의 한 절반 가까이를 받을 수 있는데, 큰아들한테 다 줘가지고 내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법정 상속분의 한 절반 정도는 돌려달라 하는 그런 소송, 그런 것들도 있고, 더불어서 요즘 이른바 효도 기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열심히 거. 봉양해 줬을 때에는 각 똑같은 어떤 상속분이 아니고 특별히 기여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그런 부분도 예전엔 법원이 좀 잘 인정 안 해줬지만 네. 최근에서는 주장했을 경우에 점점 인정해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것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또 기여분 청구, 또 유리분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상속 재산 관련된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비율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대로 지키면 될 텐데. 그걸 지키면 좋겠는데, 네. 또 다섯 손가락이 다 아프긴 하지만 또 그중에서 조금 더 아픈 손가락한테 좀 더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조금 더 몰아준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그 가족들이 같이 해서 한다든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장자한테만 네. 플러스해서 주고 출가 외인 그 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지도 않았었는데, 1990년에 대대적인 민법 개정이 있으면서 똑같이
가족들 1순위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남, 차남, 딸 관계없이 똑같이 하고 다만 부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 딸의 50%를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상속이 법정 상속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유언이 없을 경우에 하는 법정 상속인 것이고 네.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쪽에 너무 몰아줬을 경우에는 이 그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의 어떤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의 기대 상속분을 그 취재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오늘 제가 준비했는 것들이 많습니다. 뒤에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연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요.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090님. 저희 아빠는 8남매 중에 6째 아들로 위로 큰아버지 2분과 고모 3분 또 밑으로 작은아버지 2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종손이라 물려받은 선산과 땅이 있고 할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더 땅을 모으셨는데요. 모든 재산을 할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자기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는데 큰아버지 아들 2명 그러니까 저의 사촌 형제에게 모두 증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한숨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제한테 모두 증여해놔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류분을 사실상 침해했는 것이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로 그 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사안을 좀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버지한테 일단 증여하거나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 질문자의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이의도 하지 네. 않고 있었던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큰형, 맏형한테 그냥 다 주니까. 상속 회복 청구를 원래는 제때 했다고 하면은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 이분 같은 경우에 상속 회복 청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돼야 되는데요. 네. 유류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상속이 일어나고 한 때로부터 이제 1년 이내 그걸 알고 했다고 하면 1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큰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셔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류분으로서 일단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자녀들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본인 아버지가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이게 저희도 보면은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소송으로 가면은 사실상 이게 이웃보다 더 남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촌 형제들과 식사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 부분을 한번 좀 상의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식사하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렇게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때에서 좀 먼저 해결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좀 아쉽네요. 그리고 8065님.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통장에 있는 1억 원을 제 명의로 해 주시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친척들이 이것을 알고 상속 유류분 소송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만약에 상속 유류분 소송을 대비해서 유언장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결국 이 부분이 유류분 소송을 걱정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재산이 우리나라 재벌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1억 원이란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1억 원이란 것이 다른 분들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설령
유언 공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 증여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 이 경우에는 이 침해받은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이 질문자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증여를 통해서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면서 한쪽에 지나치게 많은 그 재산을 줘서 이 그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이 해해지는 경우에는 그 상속 간의 그 형제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유류분이 뭐냐? 유류분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에 그는 상속인의 자유지만 상속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해서라도 상속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네. 1순위라고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유류분권자는 민법이 그 우리가 피상속인 우리가 그 법적으로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다. 변호사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아들, 딸, 배우자 그리고 또 이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엄마 같은 직계 존속 그리고 네. 형제 자매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직계 비속 아들, 딸 같은 게 절반이고 밑에 뭐 다른 1순위 상속인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인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가 그 법정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중에 3분의 1을 가지게 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1억 원이 다른 분들 했을 때에 받을 권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 1억 원 뚝 땜으로 인해서 이 법정 상속인보다 적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올 수 있는데요. 다만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상속한 때를 그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그분을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재산을 산정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대비를 해서 유언장 쓸 때도 네. 상대방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요거를 다 잘 계산해서 그 경력 있는 변호사나 법조인들과 상의해서 이와 같은 그 사전 증여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유언장도 쓰고 또 미리 공증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긴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9090님, 저는 아버지 쪽 혼외자인데요. 그런데 5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호적은 처음부터 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겪고 상처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실 때 친아버지 명의의 집이나 땅 등의 재산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 아닐까요? 실은 상속권은 둘째치고라도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전하지조차 않았다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부 일체제를 우리나라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혼외자 같은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사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안 알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외자가 상속할 권한이 있을까 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으면 없지만 인지할 경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뭐 DNA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 청구를 통해서 이 그 혼외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동등한 순서로서 그 1순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친부 사망 전에 인지가 된다고 하면은 혼외자는 1순위 상속인이 돼가지고 배다른 형제 자매와 같은 상속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후에 인지가 돼서 인지받았는데 벌써 상속 재산 다 분할하고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럴 경우에 이른바 상속 회복 청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뭐냐 하면은 결국 이미 그 상속인해서 분할했는 것을 무효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각각 이미 상속받은 분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1순위 권자로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인데요. 네. 그 청구는 그렇게 상속된 내 재산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3년, 그 침해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속해서 재산 나눈 때로부터 10년,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끝나면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네. 했는데 이 상속 이후에 이제 그 재산이 분배된 것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사실 청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이 있어서 그런 그 상속 일어난 사실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본인에 대한 상속이 침해된 사실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 그 부분을 주위에 있는 법조인과 한번 좀 상의해 보시라.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이 또 중요하네요. 네네. 네. 근데 지난해인가요? 언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게 기각되기도 했었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딱 이게 바로 혼외자의 상속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CJ 전 명예회장을 측을 상대로 해서 혼외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외자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 결국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이었는 거 기억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청구했는 내용을 전부 다 기각했는데요. 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 전 명예회장이 이 전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렇게 했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해 놓으니까 이와 같은 패소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케이스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혼외자라고 하지만 인지 청구를 해서 가족이라는 사실이 핏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재산이 수백억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재산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적을 해서 소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명희 전 회장이 수조 원의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청구를 했다가 전부 기각된 그런 케이스로 알고 아마 1심이 끝난 다음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혼외자 얘기도 나오고 또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함께 재혼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이혼율도 늘어나지만 또 재혼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혼한 부부간의 사이에서 이제 안 좋은 누군가 한쪽이 돌아가셨을 때 각각의 자녀들로 인한 분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제 재산 같은 게 이제 새어머니 앞으로 조금 아버지가 해주거나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남은 자식들 간의 재산 분쟁은 어떻게 되는 참 건가요? 어려운데요. 그 문제 그래요? 이른바 황혼 이혼, 네. 황혼 재혼에 따르는 법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황혼 재혼하신 여성분을 대리를 해서 실제로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첫 부인의 가족들이 자기들한테 재산을 다 빼돌려 놨다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소송을 해서 상당 부분 재산을 찾은 승소를 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상속의 기본은 상속은 핏줄에 따라 이 상속이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부인이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고 둘째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상속은 법적으로 배우자인 추후에 재혼하신 분, 그분과 첫 번째 배우자 사이에 낳는 자녀들, 그가 1순위 소송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배우자 가족들에게 재산을 다 줬다. 이럴 경우에는 이 현재 법률상의 배우자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법정 상속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 직계비속 자녀 같은 경우에 1로 치면은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0%를 더 해주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들에게 만약에 줬다고 하면은 유류분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피를 흐르다 보니까 두 번째 부인 결혼하신 부인의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로는 상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혈연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결혼하신 부인과 첫 번째 결혼하셨다 했던 부인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서만 상속 관계가 이루어진다. 요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와 또 비슷하다고 할까요? 또 반대라고 할까요? 재혼한 부부 간에 이제 남편이나
그분이 아내에게 이제 재산을 이렇게 뭐 좀 나눠주는 경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그런 케이스 경우에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새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이제 이른바 유류분 청구가 될 수 있는데요. 새어머니와 그 본처 자식 간에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를 그렇죠. 들어 그 사이에는 피가 흐르지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고 했으니까 네. 피를 따라 흘러서 그것의 법정 상속분은 첫 번째 부인 아이들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이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넘는 부분을 이 재혼했는 분한테 줘버릴 경우에는 네. 그 경우에는 이 그 첫 번째 부인의 아이들의 법적인 상속분의 2분의 1 까지를 유류분이라고 하고 그 유류분을 이 그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서 있으면서 많이 돌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바 특별히 어떤 그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를 했다든가 간호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른바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부분을 좀 잘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효도를 제도화해서 특별히 효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할 때도 그 덤으로 더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뭐 효도를 했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그 부모님을 봉양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법률가와 지금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과 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아까 했던 유류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류분이나 또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더불어서 기여분 관련해서 7721번 쓰시는 분이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결혼 후에 6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신다고 유언했습니다. 딱 유류분만큼만 제게 주셨어요. 너무나 큰 배신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여분 청구 소송할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부양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좀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여분을 좀 주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이제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기여분은 실제 상속을 증가하는 그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형평 사원에서 배분을 더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법원에서 주장해도 좀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냥 평소 때 그냥 같이 동거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정말 그 지병이 있어서 그 장기간에 걸친 자기 돈을 내어서 부양을 하고 옆에서 간호를 했다는 그런 것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재산이 그렇게 부양하는 동안도 어떻게 재산 관리가 돼서 재산이 늘었다는 그런 부분을 아주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입증을 할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을 그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여분 청구 요게 그 가정법원에 별도로 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주위에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지금 뭐 6년 결혼 후 6년 동안 시아버지 모셨다고 하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은 효도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4459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남매 중 제가 전 재산을 모두 갖게 될 예정입니다. 오빠 동의하에 엄마도 살아생전 그러길 원하셨고요. 그런데 오빠가 몸이 불편해서 장애 3급 기초생활 수급자로 상속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빚이 없어도 오빠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상속 이 포기에 부분은 관해서. 조금 좀 질문에 자의 질문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네. 것 같은데요. 장애 상급 기초 생활 수급자면은 더더욱 재산을 드려야죠. 그렇죠.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물적 기반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빚이 있다고 하면은 상속을 포기를 해서 네. 어떤 그 빚을 오빠가 상속받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몸이 불편해서 재산
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까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상속을 드리는 그런 방법이 좋겠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기초생활을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추후에 또한 그 법률적인 문제를 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의사 그리고 가족들 간의 명확한 어떤 그 유언 내지는 그에 따르는 그 합의서 나중에 추후에 분쟁을 없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가족 간의 유산 분배를 둘러싼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유,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조금 더 가까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그 정이 좀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삭막한 세상이니까요. 이런 소송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길 바라고요. 또 아쉽지만 오늘 저희 다음 주부터 당신의 전승기 오늘 이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씩 개편을 하면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과 정말 아쉬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말씀 또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시죠. 네, 1년 남짓 제가 열공했습니다. 네. 저도 그 법률 상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청취자분께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에게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 작별을 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리라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122번 쓰시는 분께서 명숙 씨 미세먼지 너무해요. 명숙 씨 예쁜 목소리로 차량 이부제 홍보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 시행됐다는 멘트 아까 해드렸거든요. 꼭 공공차량 아니어도 우리 이부제 시행에 함께 솔선수범 참여해서 가능하면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더 여러모로 좋은 것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윤도원 밴드의 너를 보내고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며 마무리할게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